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글 잘 쓰는 법, 에세이 잘 쓰는 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글 쓰는 기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는 할 말이 되게 많겠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은 나의 문장을 통해서 내가 의도한 바를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해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해법이 바로 말하지 말고 보여줘라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고 묘사를 해주면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게 되겠죠. 그런 문장들을 사례들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글이라는 거는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쓴 글을 좋은 글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쓰려면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그리고 묘사, 비유법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는 글, 이게 이제 좋은 글이 됩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하는 게 구체적으로 쓰는 건지 사례를 볼게요. 이제 탄탄한 문장력이라는 책을 참고했는데요. 이렇게 상반기 판매 실적이 매우 뛰어났다. 요렇게만 쓰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판매 실적이 뛰어났다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거를 구체적인 숫자, 근거,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판매 실적은 뭐 몇억 원으로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이렇게 하면은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써주라는 얘기죠. 특히 숫자를 동원하고, 그리고 근거를 동원해주면 더 좋은 거예요. 만약에 다음 달 재과 판매액이 확실하게 30% 정도 높아질 것이다. 이거는 이제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만 끝내지 말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이렇게 그 이유는 첫째,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고 둘째,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에서는 이렇게 숫자만 보여줘도 구체성이 증가되지만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렇게 근거를 또 보여준다면 더 좋은 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막연한 대상을 설명해주면 또 좋은 글이 됩니다. 이건 심플이라는 책을 참고했는데요. 그녀는 거리로 갔다. 이렇게만 쓰면 너무나 불친절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도대체 누군지, 그리고 거리란 도대체 어떤 거리인지, 갔다면 어떤 방법으로 갔는지, 이런 것까지 설명해 줘야 친절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타는 랄랄라 노래를 부르며 빌레 거리까지 가는 내내 깡충깡충 뛰고 점프도 하고 빙글빙글 돌았다. 이렇게 그녀가 누구인지, 거리라면 어떤 거리, 빌레 거리, 그리고 갔다면 어떻게 갔는지 점프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연한 대상을 설명해 주기만 해도 독자들에게는 훨씬 더 친절한 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글고치기 전략이라는 데서 또 참고했는데요. 이것도 비슷한 사례예요. 막연한 대상을 설명해 줘라. 그래서 고향마을 유치원에선 어릴 적 듣던 노래가 들려왔다.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요렇게 고향마을 유치원에선 5살 적 들었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고향의 봄이었다. 그러니까 어릴 적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어릴 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 때라는 거죠. 그럼 노래라면 어떤 노래? 고향의 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친절한 문장이고 좋은 문장이다. 그 다음에 목이 말라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 먹었더니 갈증이 없어졌다. 이거 이제 심플이라는 책에서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연한 대상을 설명해 주라 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글을 쓰게 되면 분량을 확보하는 일, 양을 많이 쓰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글 한 줄 쓰고 글이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최소한 한 페이지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럼 글의 분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막연한 대상을 설명해 주면 친절한 문장도 되거니와 글의 분량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이 말라 편의점에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목이 말랐는데 왜 말랐냐 이거예요. 아침에 밥을 먹고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의점에 바로 갔냐?
그 전에 뭔가를 했냐? 그러니까 회사 도착하자마자 이제 정수기에 가봤더니 물이 없었다. 그래서 편의점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런 요 사이사이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써주면 분량도 늘어나고 문장도 친절한 문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탄탄한 문장력이라는 책에서 가져왔는데요. 나의 부모님은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셨다. 이렇게 하면 최상의 교육 환경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아버지는 교과서에 나오는 여행지를 계절마다 데려가 주셨다. 유적지, 박물관, 위인들의 생가는 물론 산과 바다, 사찰도 포함됐다. 이렇게 최상의 교육 환경이란 뭐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주면 친절한 문장이 되고 근거를 제시하고 또 글의 분량을 어색함 없이 억지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일이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좋은 문장이란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글인데 말하지 않고 보여준다는 건 구체적으로 쓴다. 그래서 앞에서 숫자를 동원해주고 근거를 들어주고 그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그 얘기였다면 이제 비유를 해준다는 건 어떤 대상의 특징을 설명할 때 다른 사례를 가져와서 뭐뭐 하듯이 이렇다. 그러니까 직유법이나 은유법 같은 걸 써주면 좋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황석영 작가의 밥도둑이라는 책에서 가져왔는데요. 만약에 배를 타고 가는데 다른 승객들이 멀미가 많이 나서인지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렇게만 쓴다면 괴로워한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괴로워할까라고 독자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3등 객실의 너른 마당 강당에서 사람들은 잡혀온 생선처럼 널브러져서 이리저리로 굴러다녔다. 그게 떠오르죠? 그 6시 내 고향이나 이런 데 보면 그물로 물고기 잡는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고기들을 배에 이제 갑판 위에 이렇게 딱 풀어 놓으면 배가 이렇게 물고기가 하얀 배를 드러내놓고 널브러져서 있잖아요. 그렇게 잡혀온 생선처럼 널브러져 있는 게 바로 멀미 때문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배를 탄 승객들의 모습을 잘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미로 고생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과연 그거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사례가 뭘까를 고민해보고 그런 걸 이제 동원해서 이렇게 써주면 좋은 문장이 되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슬비가 내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두운 하늘에선 갓난의 아기 솜털처럼 연한 이슬비가 차분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슬비 떠올려 보니까 어때요? 마치 솜털 같죠? 그 솜털도 어떤 솜털? 갓난아기 솜털. 그러니까 요 문장을 다 읽으니까 이슬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바로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겨울에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주변에 있는 풍경에서 산에 이렇게 눈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한방눈이 내린 게 아니라 싸락눈이 내렸다면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장산은 서리가 내린 것처럼 싸락눈이 살짝 덮여 있었다. 싸락눈이 희끗희끗 덮인 나무들은 초로의 여인네처럼 조금 쓸쓸해 보인다. 그 어떠세요? 그러니까 초로라는 거는 아주 늙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이제 늙기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머리는 완전 백발이 아니라 조금 희끗희끗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산에 쌀락물이 내린 게 이제 초로의 늙은이가 머리카락이 좀 희끗희끗해진 모습 그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비유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늘이 파랗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눈이 파랗게 물들 것 같았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눈이 많이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철나무는 흰 눈을 솜사탕처럼 뒤집어 쓰고 있었고 벤치는 눈에 덮여서 연필로 그린 것 같은 선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런 게 이제 비유법이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 되죠. 그 다음에 뭐 매미가 시끄럽게 울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끝나가는 여름이 아쉬운 듯 매미가 서둘러서 울었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번 더 가보면 에세이를 잘 쓰고 글을 잘 쓰려면 말하지 말고 보여줘야 되는데 좋은 글이라는 건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글이고 이해하기 쉬우려면 구체적으로 쓰라. 숫자나 사례나 근거를 동원해줘라. 그리고 대상을 직설법으로 쓰기보다는 그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례를 가져와서 뭐뭐인 것처럼 뭐뭐하다라고 해서 묘사, 비유법을 써서 그림을 보여주듯이 쓰면은 좋은 문장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글 쓰실 때 구체적으로 묘사, 비유법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아주 좋은 문장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좋은 책 그리고 글쓰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